안녕하세요. 강사 장인숙입니다. 이번 시간은 병원 업무 행정인 개요의 진료비 관리하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학습 목표는 보험급여 유형별 진료비 청구 및 미수 진료비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험급여 유형별 진료비 지불 보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보험급여 유형별 진료비 청구, 정산, 미수 진료비를 관리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험급여 유형에 따라서 진료비 지불 보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급여 유형별 진료비 청구 및 미수 진료비 관리입니다. 보험급여 계산 및 보험자 부담 진료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변경에 따른 진료비를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급여 유형에 따른 청구 및 미수 진료비를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료비인데요. 진료비의 의미는 의료기관 운영의 재원, 생존 및 유지 발전의 필수 요소입니다. 의료기관의 수익 구조는 첫 번째, 수익의 정의인데요. 일정 기간 내 고객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판매 가격을 이릅니다. 비용의 정의는 수익을 얻기 위한 소비된 원가입니다. 세 번째, 수익의 구성, 외래 수익, 입원 수익, 환자의 부담금과 보험자의 부담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료비 수가 기준입니다. 병원의 환자에게 제공한 진료 행위 및 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계산 근거로서 적용 범위는 보험 수가 진료비 산정이 기준이 됩니다. 진료 수가는 진료 행위료, 약 재료비, 기관별 가산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진료비 계산입니다. 급여 유형별 구분인데요. 건강보험인지, 의료급여 1종인지, 의료급여 2종인지, 그리고 자동차 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일반 유형으로 나눕니다. 진료비의 계산의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진료 내용과 수가 기준이 일치해야 하고 제공된 의료 서비스가 수가 기준과 부합해야 합니다. 정보 전달의 중요성 역시 중요하겠죠. 진료 내용에 따라서 수납 입력 직원에게 정확히 전달이 되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 보험급여 유형 및 보험자 진료비 부담률인데요. 첫 번째, 건강보험급여입니다. 건강보험 보험자 진료비 부담률은 외래, 입원, 지급기간과 심사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의 경우 기관은 의원, 보건기관이고요. 병원, 그리고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입니다. 해당되는 보험자 부담률은 70%, 60, 50, 50%가 해당이 되고요. 입원은 전 기관에 해당되는 보험자의 부담률은 80%입니다. 지급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 1종과 2종인데요. 외래와 입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외래의 경우 의료급여 1종의 경우에는 1, 2, 3차 기간에 해당되고 보험자 부담률은 없습니다. 마이너스 100%. 그리고 2급 역시 1, 2, 3차 기간과 1차 기간은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보험자 부담률이 마이너스 100입니다. 2번과 같은 경우에도 1차, 2차, 3차 기간, 전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약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보험자 부담률이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80%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급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요. 심사기관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 세 번째, 자동차 보험 급여인데요. 외래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서 응급, 외래, 입원의 경우에는 전 기관 100% 기간 및 적용 수가를 적용받게 됩니다. 입원 환자 역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전 기관 100% 수가가 적용이 되고요. 지급 기관은 해당 손해보험사입니다. 심사 기관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입니다. 다음은 산업재해보험급여인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자 진료비 부담률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를 시작으로 해서 산업재해 보험급여의 의의, 그리고 종류, 그 다음에 요양급여의 의의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된 제도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1964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회복시켜주거나 소득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 연금,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외에 다수가 해당이 되고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치유될 때까지 공단이 설치한 보험, 시설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받을 수 있게끔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경우나 산업재해 환자가 자비로 실시한 요양 등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적용 대상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외래 입원 전 기관의 100% 적용 수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지급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심사기관 역시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다음은 공무상 요양인데요. 의료급여 보유자 진료비 부담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 요양의 의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여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자가 해당이 되고요. 공무상 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적용 수가는 외래 입원 전 기관 100%가 수가 적용이 되고 지급 기관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지급하고 심사 기관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입니다. 다음은 보험급여 유형별 관리인데요. 주요 유형으로는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건강보험, 그 다음에 의료급여 1, 2종, 자동차 배상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일반 유형으로 나누고요. 유형 변경 시 관리 절차는 환자의 보험급여 유형 변경 가능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시고 변경 절차는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에 급여 유형 변경을 등록을 합니다. 보조코드를 입력하시는데요. 진료비가 재계산이 되겠지요. 세 번째, 급여 유형 입력상의 중요성인데요. 급여 유형은 진료비 계산의 기본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잘못된 유형이 입력이 되면 청구 오류, 부당 청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입력, 변경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보험급여 유형 청구 및 심사 기간인데요. 앞에서 유형별로 좀 달리 지급기간과 심사기간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기간을 맡고 있고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동차 보험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그리고 산업재해 보상보험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맡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보험급여 미수금 분류인데요. 개인의 경우는 직원보증, 일반인 보증으로 나누고 계약기관의 경우에는 검사의뢰기관, 사회복지기관, 신용카드회사, 기타 계약기관별로 나누어집니다. 세 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산업재해보험, 그리고 자동차보험기관 등이 미수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진료 미수금 관리인데요. 미수금의 경우에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부분이고 외래 미수금 같은 경우에 그리고 퇴원 미수금, 재원 미수금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진료 미수금의 관리의 절차는 첫 번째, 초기 대응이 핵심인데요. 문제의 주기를 파악하고 청구 및
수납 절충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입금 거부 시에는 담당 의사의 설명과 의료 가호, 사고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협상 및 법정 대응인데요. 의료 가호 등 특별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병원 자체에서 협상을 유도하셔야 하고 협상 실패 시에 법적 대응 절차로 전환됩니다. 목적은 병원의 수익보험인 환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유형별 진료비 분류에 대한 수행 순서입니다. 외래와 입원 환자의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환자인지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인지, 그리고 세 번째, 자동차 보험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적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에 해당되는 환자인지를 먼저 구분해 주셔야 하고요. 보험자의 부담률은 외래의 경우에 적용되는 수가는 아래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기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청구 및 처리 절차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진료비 계산 절차입니다. 첫 번째, 외래 환자의 경우에는 진료실 처방이 이루어지고 의료보장 유형별 본인 부담금이 산정이 됩니다.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병동 처방 및 원무과에서 심사를 한 후에 본인 부담금이 산정이 되고요. 환자 정보를 확인한 후에 OCS 진찰권 번호 입력을 하면 인적사항, 보장 정보를 최종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수가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처방 내용과 의료보장 유형에 따른 수가 기준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진료비 산정 및 본인 부담금을 계산하셔야 되고요. 진료비 수납 후에 검사, 처치, 투약 등 후속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불방식 처리 및 영수증이 발행이 되면 이후에 환불 처리에 관련된 부분, 사유나 대상 확인 후에 적정 금액을 환불을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아홉 번째, 업무 종료 및 일부 작성인데요. 진료 수익, 미수금, 환불금 근거 결산 및 증빙 서류를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수익인데요. 기본적인 타유형 처방 등록 및 정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접수 메뉴에서 타유형 관리에 진입을 합니다. 두 번째, 등록번호를 입력하셔서 현재 사항을 확인하십니다. 세 번째, 세타 유형 등록 시작일은 현재 입원 일자 이후여야 가능하고요. 등록 실행 또는 삭제, 적용 내용에서 유형 선택 후에 취소로 삭제 가능합니다. 재원과 처방전의 경우에는 타 유형 처방관리로 진입하셔서 처리하시고, 등록번호 입력은 처방 내용 확인 및 타 유형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해당 유형을 선택하셨으면 처방 리스트에서 이동할 처방을 체크한 후에 실행 버튼을 누르시고 처방이 타 유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의료 자격 변경 시에는 변경 확인 후 전산 수가 변경 및 진료비 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계를 이렇게 표로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존 타 유형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일부 처리된 유형이 있으면 전체를 새 유형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방 보호인데요. 타 유형 취소 시에 처방이 함께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동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기존 유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유형 이동 완료 후에 타 유형 관리에서 등록된 유형을 취소해 주시면 됩니다. 유형 변경을 할 경우에는 접수로 들어가서 유형 변경 관리 메뉴에 진입합니다. 거기에서 입원 일자를 선택하시고 입원 분리 그리고 입원일 생성을 통해서 새로운 유형의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타 유형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다시 접수로 들어가시면 타 유형 관리에서 새 입원 일자와 유형 그리고 타 유형 처방과 관련된 이동 버튼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산을 확인하시는 화면에서 정산 확인하시고, 그리고 보험 유형을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수가로 전산을 반영한 후에 정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험급여 유형별 청구 및 미술 진료비 관리 순서입니다. 첫 번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1, 2종 진료비에 대한 청구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양기관은 진료 후 그 비용을 월 또는 주 단위로 입원, 외래 및 조제별 등으로 구분합니다. 전자문서 교환 방식으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게 되는데요. 의원급 및 약국은 차등 수가제를 적용하여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등 수가제는 요양기관의 적정 진로 유도 및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의료, 인력, 그리고 월평균 1인당 1인 진찰 조제 수가가 7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 진찰료와 조제료를 차관하여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의원급에서 그리고 약국에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이후에는 외래 환자 증가로 차등수가 적용 금액이 증대되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료비 심사입니다. 요양기관에서 청구하는 진료비에 대해 심사평가원에서는 전산 점검 등을 통해서 진료비가 적정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부합니다. 심사평가원 심사는 요양기관 청구 명세서에 나타난 청구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전제하에 진료의 적정 등을 판단하게 되고요. 요양기관에서 부당 청구는 진료비 심사와는 별도로 수진자 조회 등의 과정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진료비 지급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비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공제 내역, 즉 환자 부담분 과오가 있는지, 요양기관에 미환수금이 있는지, 소득세는 얼마인지를 확인한 후에 정산하고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은행 간 상호 연결된 전산망을 이용하여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보험 진료비 청구에 대한 부분인데요. 진료수가의 청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일은 2013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해당이 되고요. 청구 주체는 의료보험상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청구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가 있고, 청구 매체는 정보통신망, 포털이나 EDI를 원칙으로 일부 서면도 가능합니다. 청구 단위는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월 또는 주 단위로 청구하실 수 있고요. 작성 방법은 2번 외래, 2번의 경우에는 통합 작성, 그리고 외래는 일자별을 작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구 구분은 보험회사별로 진로가별, 외래 2번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사고 접수 번호는 지급보증보험 번호에 해당되는 부분과 환자 납부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부 작성 요령으로는 심사평가원장이 별도 공지된 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구 방법인데요. 외래와 2번을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의 경우에는 명세서 작성은 외래 방문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고, 청구 단위는 주 단위로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서 일요일 기준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월 단위의 경우에는 말일과 초일 포함 시 월별을 꼭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2번의 청구 방법인데요. 청구 시점은 퇴원일 포함 그 주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능하고요. 청구 단위는 주 1회, 그리고 말일과 초일 포함할 시 월별 구분은 반드시 지어주셔야 합니다. 30일 초과 입원 시에는 월 단위 분할 청구가 가능한데요. 구분란에 분리 청구권이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주셔야 하고, 기 청구 번호, 명일년, 최초 입원일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자료 전송 및 주의사항인데요.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전산 청구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건강보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략은 가능합니다. 접수 확인은 접수 여부 필수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접수일 기준으로 마지막 교환 정보 도착일까지가 접수일 마감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필수 자료 제출인데요. 진료 수가 접수 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서면 제출은 서명 청구 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제출은 급여의 경우 심사평가원 본 지원에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비급여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심사센터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털 경로 같은 경우에는 요양기관 업무 포털이나 그리고 자동차 보험 신청 및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 통보인데요. 방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수신자가 보험회사에 또는 의료기관을 통해서 심사 결과를 통보받으실 거고요. 지급은 심사 결과에 따라서 지체 없이 지급을 해주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청구 환자 납부액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이의 제기인데요. 대상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의료기관 보험회사에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을 하시고요. 처리기간 역시 이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산업재해 보상보험 진료비 청구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료비 및 약제비 청구가 되고요. 두 번째, 진료비 및 약제비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부분에 진료비와 약제비 그리고 청구 절차 그리고 이의 신청을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서면 청구를 시작으로 해서 진료비 제출까지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산업재해 보상보험 진료비 청구가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서면으로 청구가 되면 해당 지역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급하게 되고요. 그 다음 토탈 시스템을 통해서 청구가 되면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 진료비 전산문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진료비 및 약제비 청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일 이내에 진행이 되고요. 전산을 통해서 청구가 된 내용은 신청분을 확인한 후에 청구에 대한 부분에 진료비 및 약제비가 지급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구 주체 및 절차인데요. 대상 의료기관, 즉 근로복지공단에 등록된 산재 지정 의료기관만 청구가 가능하고요. 청구 대상 환자, 산업재해 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환자에 한해서 진료 후에 진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비부담 시의 처리 방법은 예외 상황, 환자가 부득이 자비로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처리 방법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환자가 직접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구 방법은 월별로 청구를 하시게 되는데요. 청구 서류는 진료비 명세서, 한의과 포함입니다. 작성하신 후에 근로복지공단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료비 미수금 관리 업무 흐름입니다. 외래 진료 수익부터 보시면 양쪽으로 입원 진료 수익을 진료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받으시고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과 계약 기간을 확인한 후에 자체 심사를 거쳐서 미수금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보험자회 같은 경우에도 이 미수금 관리를 통해서 심사와 지급 결과를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수금 관리를 확인한 공단에서 다시 한번 개인과 계약 기관에 청구하실 수 있고요. 이러한 제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입금과 입금 통보를 통해서 입원 수입 일보, 그 다음에 외래 수입 일보 내용들을 격리부서에서는 확인하실 수 있도록 프로세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미수금 관리 절차인데요. 채권 확보를 시작으로 납부를 설득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납부가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종결이 되는 부분이고, 종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납부를 독려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종결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재차 반복하는 관리 절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의 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기적 관리 같은 경우에는 입원 및 퇴원 환자의 진료비 및 미수금은 정기적으로 독촉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채권 회수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 즉 강제 퇴원 등으로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관련 서류 확보, 그리고 환자 및 보호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셔야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 직접 방문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여러 차례 독촉을 불응할 경우에 주소지로 직접 방문을 통해서 생활상 조사 후 진료비 납부를 강력히 독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불 퇴원 조치의 경우에는 환자가 일부만 납부하고 퇴원했을 경우에 지불 각서 제출 조건으로 후불 퇴원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데요. 채권자의 빈곤 등으로 인해 분할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소멸시효 연장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 또는 기한 연장의 경우 지불각서 확보 또는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3년 연장을 위한 시효 연장을 위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결손 처분 요건인데요. 소멸시효 앞에서 3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경과한 후에도 미수금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생활상 및 재산 조사 후에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결손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능력자, 무자력자, 즉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 처리를 합니다. 두 번째, 환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었을 경우 결손 처리하고요. 회수 비용이 채권의 과도한 관리 비용을 통해서 채권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보다 회수 비용이 더 큰 경우에도 결손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기타 회수 불가능한 특별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병원 측에서 내부 협의를 통해서 규정을 통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액 및 대손 처리 절차인데요. 감액, 감면이라고도 하는 환자의 경제적 형편 또는 의학적 필요에 따라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탕감, 감면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대손 처리는 대손 발생 요인은 진료비 미수금이 회수 불가능한 경우 발생하는데요. 환자가 파산했을 경우, 행방불명되었을 경우, 사망 등에 해당되는 경우 대손 처리를 합니다. 대손은 회수가 불가능한 미수채권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대손 상각은 대손을 회수하지 못해 손실로 회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손 처리 절차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병원 내 각 위원회 및 이사회의 절차를 거쳐 처리가 되는데요. 의료행위 조정위원회는 심의 안건 및 상정의 부위를 맡고 있습니다. 기획위원회는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원장 결재는 기획위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승인을 하고 정기 예산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을 합니다. 그러면 결손 전산 반영이 되게 되면 회계상 손실로 기록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학습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급여 계산 및 보험자 부담 진료비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유형 변경에 따른 진료비 정산을 학습하였고요. 마지막으로 보험급여 유형별 청구 및 미수 진료비 관리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